2월 2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제 춥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날씨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약간 따뜻했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일단 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정말 호흡기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감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박성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일요일 날은 후반부에 맞출 수 있는 거를 일삼착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보였는데 이번 주는 그런 걸 다 깨버리고 박수홍 무조건 토요일 경마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 일요일 경마도 무조건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귀여움 받는 박수홍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막 올말 경마지만 3주 경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세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 올말 경마는 뭐 확실히 뭐 배당도 터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또 복병권에 있는 말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뭐 6등급의 경주 편성은 완전 부진마 경주 편성이죠. 경제적으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도 유리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유리하겠지만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이 3번마 기대하라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 자체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뭐 선행호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스타벨리, 7번마 코탑 이런 마필들이 이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일단 7번마 코탑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마이안 기수가 1번 게이트 탔는데 13초 9에 스타트 능력을 보였어요. 6번마 스타벨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고요. 주로 빠르기가 6이었습니다. 6번하고 7번하고 두 기수, 김태훈 기수와 마이아 기수, 두 기수 모두 다 선행식 전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들이잖아요. 약간 앞선에서 일단 두 마필이 싸울 수 있다고 판단돼요. 6번마 스타벨리와 7번마 코탑의 상태들도 그렇게 뭐 지난번보다 올등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발걸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3번마 기대하라 같은 경우는 국내사 2등급의 청상영웅은 그래도 2등급 중에 중급 이상의 마필이죠. 지난번에 마이아 기수가 타고 아쉽게 라스트에 막 고삐를 갈아잡지 못하면서 채찍을 빼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강하게 조교를 했습니다. 6등급 마필하고 3등급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을 때 걸음걸이 차가 약간 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잘 따라 붙었어요. 또 김영곤 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땡이 기제를 잘 잡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개적으로 보면 스타트와 중속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동조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3번마 기대하라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딱히 좋은 마필 자체는 없어요. 뭐 6번마 스탑밸리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필도 스타밸리도 약간 주행검사 때 모습하고 지금 데뷔전하고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능력이 완전히 보강됐던 마필이거든요. 그럼 6번마 스타밸리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그레이 캔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스타트와 중속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스타트와 중속 자체가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뭐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교배료가 75,000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배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00불, 500,000불 요 정도의 마필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마필은 그레이 캔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도 보강했지만 75,000불이라면 우리나라에 진짜 거의 고가? 이 정도의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빠르게 흐름 자체를 가져가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안쪽에 캄비 그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일단
먹고 들어간 거에 게이트 번호죠. 그리고 이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이동화 기수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동화 기수도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는 추입형의 마필들보다는 앞선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이동화 기수가 컨트롤 좀 힘들지만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캄비그레이트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지금 혼합 4등급 경주, 국내산 6등급 경주 모두 다 올라가고 올라갔던 마필들 다 올라갔거든요. 약간 지금 침체되어 있던 마필들이 오기 때문에 1번마 캄비그레이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경주 다들 4마리 정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인데요.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4번마 택시맨이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항상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1월 11일 경주 또 중위권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솔직히 두 번의 경주 다 문세영 기수가 하저 없이 타줬던 마필입니다. 전혀 레이스 흐름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약간의 마필 자체가 단점이라면 다리가 높은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맞고 마필 자체가 추진해서 딱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문세영 기술을 계속 기승시키는 것도 뭔가를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은 이번에 이제 모래에 대한 민감함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래 맞는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모래 맞는 조교를 했다고 이번에 바로 그게 좋아지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모래를 맞아봤는데 그게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를 맞아보겠지만은 적응했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마필은 딱 방어먹권 정도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요. 6번마 줄곧 상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기가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나 중속이 올라오다가 말아요. 만약에 늦어버리면 딱 3착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줄곧 상상도. 지난번에 복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떠있는 마필이에요. 와, 지난번에 12번 게이트? 맨바닥이야? 그리고 올라왔는데 4착을 내? 착차가 3마신 정도 차이뿐이 안 나는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 스타트와 중속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7번마 벨트차크도 팔리는데 이 마필은 저는 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 이제 송재철 기수가 계속 기승하다가 이제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는 것 때문에 지금 팔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리가 높고요. 제가 일단 보는 마필은 일단 안쪽에 캡틴 라이즈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지금 주행검사 때부터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족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실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아직 두 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여기에 조상범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베아트리스 이 마필도 매번 라스트 끝걸음에서 힘이 부족하면서 너무 많이 무르던 마필입니다. 지금 5살짜리 마필인데 아직 이제 10번뿐이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걸음걸이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요. 외곽의 9번마 화랑사정기 이 마필도 끝걸음이 계속적으로 부족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 판단입니다.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9번마 화랑산정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캡틴 라이즈, 5번마 베아트리스, 6번마 즐거운 상상, 9번마 화랑산정기 이렇게 4마필 갖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됩니다. 6등급 경주 편성 중에 완전히 뭐 부지마 경주 편성이죠. 최근 뭐 6등급의 1700m 경주 편성은 정말 뭐 완전히 뭐 진짜 부지마 편성입니다. 3번마 크리솔 레이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조교 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이 마필은 주황 재심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극판을 신청하고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것 때문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잘 타야 돼요. 외삭기가 있는 마필들은 그냥 잘못했다가 외곽으로 삐져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메이저는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코지 기수가 이 마필들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조기 때문에 보면 발걸음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고요. 7번마 산방범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 자체를 너무나 잘 풀었죠. 진짜 전개운이 너무 많이 잘 풀었습니다. 두 마리 밖으로 보는데 그 두 마리 밖으로 앞선에 붙을 때까지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옆에서 건드리는 마필들이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타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의외로 좀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5번마 일링크스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거의 뭐 팔리지 않은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경매가 9천만원짜리인데 9천만원짜리예요. 근데 이 9천만원짜리 말이 지금까지 제가 목요일날 걸음걸이를 보고 목요일날 병합주가 하는데 걸음걸이를 보고 야 말이 많이 좋아졌네? 이 정도 좋아지는 마필이야?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근데 끝걸음을 보니까 확실히 좋아졌고요. 또 활동적으로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9천만원짜리인데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조교사도 최영곤 조교사도 마필의 특징을 알고 일부러 여기 탔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 선행역마가 없습니다. 5번마 일링크스가 단독 선행입니다. 그냥 몇 번 추진하면은 그냥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 한 바퀴 충분히 잡아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약간의 뭐 얘는 좀 감기가 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감기 치료를 계속적으로 좀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그게 좋아져서인지 조교 강도를 조금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힘이 많이 좋아졌고 13주에 공백을 치고 있지만은 워낙에 부진막 경주 편성이다. 그리고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5번만 일링크스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큐피드 잇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역 기수가 여기서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량이 2.5kg가 증가했지만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중속에서 쉽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발걸음도 보여줬고요. 또 선행을 가는데 여기서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딱히 뭐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3번마 큐피드 잇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정하고요. 어디다가 한 방을 때려야 되느냐? 꾸준하게 발걸음을 올라오고 있는 7번 용비태양, 그 다음에 태명레이디 두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충막감은 3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후척권에 있는 복병마 두 마리 마주하겠습니다. 5번마 세명레이디 같은 경우는 최근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이 왕최고 외곽에 있는 11번 왕최고를 세명레이디가 지난번에 3마신을 졌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세명레이디의 조교 때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에는 조교 때 모습이 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또 게이트 1점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진로가 막히면서 마지막에 추입타임을 잡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역 기수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들을 잘 탄다 치면은 조인건 기수는 농땡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인건 기수가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중간에서 약간의 힘이 떨어졌던 마필들을 도닥여면서 앞선에 붙었거든요. 근데 오버마 세명레이드가 그 맥락이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어서 앞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오버마 세명레이드 봐야 되고요. 7번마 용비태양도 이번에 병합주고까지 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문정균 기수가 강하게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제가 봐서는 선의 외곽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요. 마필이에요. 농협중앙해장대에 대상경주도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예전에 용비 칸타카를 1200m에서 1분 14초 5로 5머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의외로 3번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7번마 용비태양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 마필도 이번 경주도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3위 선행을 가고 7번이 바로 붙는 전력. 그럼 3번, 7번 이렇게도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만큼 이 7번마 용비태양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이죠. 플라잉대는 이번에도 뭐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마필 자체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옵니다. 상당히 뭐 모래 맞는 조교도 해보고 조교 때 뭐 병합 조교도 열심히 해보고 진짜 뭐 지난주까지 문세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좀 많이 무너졌잖아요. 저희 뭐 문세영 기수가 솔직히 말해서 복승률이 한 주에 따지면 한 4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못했어요. 3번만 플라잉데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1200m 경주, 승급전에서 1400m 경주 출전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두 번의 경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모래를 맞아보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온평 광야,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는 10번 용비수 이 두 마필 뿐이 빠른 말이 없는데 3번만 플라잉데이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 붙을 겁니다. 최근 문세영 기수의 지난주의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급해졌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레이스에서 제가 봐서는 3번만 플라잉데이는 기본적으로 그냥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만 플라잉데이를 보고 들어가겠고요. 또 후차권이 여기는 다 팔립니다. 1번만 온피태양, 1번만 미스도르트, 6번만 BK벨, 외곽에 9번만 그로우, 10번만 용비수, 11번만 빅브리지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저는 외곽에 11번만 빅브리지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뭐 10번만 용비수 같은 경우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모리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팔립니다. 그러니까 문정균 기수가 예전에 데뷔 전에 이런 데 탔을 때 성적이 내고 승급전 맞으면서 이 마필이 5등급 와가지고 지금 주춤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번 용비수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꼬리에 힘이 들어간 마필이고 농땡이 기질도 있고 뭐 이상규 태워놨는데 말이 안 따라가고 선행 갔는데 가장 내주고 막 생쇼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1400m가 적정거리가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뭐 선행을 원사이드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센 말은 아니고요. 11번과 빅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11번을 뛰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1등을 못하고 2착만 4번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예전에 작년 10월 6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안말 경주 편성에서 3차까지 왔던 마필입니다. 그때 추임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최근은 뭐 안말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문정균 기수가 금요일부터 이 마필을 잡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뭐 그 트랙라이더를 기승했었는데 이게 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포조기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기를 두 번씩이나 하고 나와요. 빅브리지도 외곽 게이트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문정균 기수는 안쪽으로 탈 수 있는 기수입니다. 외곽으로 빼는 기수가 아니에요. 아예 참고 있다가 안쪽으로 나와서 와가지고 그냥 한 발을 쓰면 돼요. 11번마 빅브리지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한강 퍼펙트, 여기에 4번마 오리온 알파, 이 마필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은 저는 이 경주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마 뭐 한강 퍼펙트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낙에 뭐 압도적인 인기 마필이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지금 5경주, 6경주, 7경주 지금 6경주, 7경주 인기말을 타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그냥 1400m고 지난번에 레이스도 완전히 상급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뭐 3착막 기포만상을 10마신을 이겼습니다. 10마신. 이 정도면은 지난번에 3산 안쪽에도 정비를 했고요. 빠른 마필이 지금 4번마 오리온 알파가 있는데 이 마필은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일단 조교도 좋아요. 4번도. 일단 1번은 한강 퍼펙트.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뭐 선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일단은 여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만 한강 퍼펙트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안말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5번만 사탕소녀 뭐 괜찮습니다. 뭐 롱다리의 마필이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kg 감량 이점도 있고 채찍의 반응도 좋고 추임력도 좋고. 근데 이번 경주 이제 승급전이라는 거죠. 중간에서 얼마만큼 잘 도덕이느냐, 잘 다독여서 선두권까지 붙어가지고 잘 끌어올려오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풀칸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놔두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8번마 행복한 승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죠. 근데 여기에 부담량이 4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6번마 나이스 비거라고 8번마 행복한 승자 이 두 마필이 뛰었는데 8번마 행복한 승자는 죄송합니다. 8번마 행복한 승자는 부담량이 4kg가 올라갔어요. 4kg가 올라가면 6번마 나이스 비거는 50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이를 보면 6번만 나이스 빅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근데 나이스 빅걸은 지난번보다 계속적으로 약간 컨디션 자체가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8번만 행복한 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도 지금 부담량 올라갔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7번만 퀸터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 6번만 나이스 빅걸은 고민하고요. 행복한 승자 퀸톱. 퀸톱은 지금 경남도지사배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13주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뭐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체중도 한번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2월 6일날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530kg가 나왔거든요. 체중이. 그러면 일단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짱짱해져서 나오고 있는데 사탕소녀, 나이스 빅걸, 퀴톰 이렇게 4두의 마필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사탕소녀가 부러졌을 때는 완전히 좀 크게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오픈을 하지 않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8경주에 적중을 하면은 제가 이제 9경주까지 일단 연타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제가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볼게 합니다. 7번만 바로 다 나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 마필도 지금 4연타, 5연타, 6연타에 지금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6연타에 출전하고 6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안말인데 이제 좀 부러질 때가 됐죠. 지난번에 플라잉이 박은 지금 안쪽에 있는 플라잉 카라반, 우아센 뭐 이런 마필들을 이겼습니다. 우아센은 지난주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등, 3등급에 있는 마필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해요. 이번에는 안말이 진짜 6연타 입상했다는 거는 진짜 잘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놓고 때리면 안 되죠. 왜? 부러질 때가 됐어요. 안말 이제 7연타 입상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 입상하면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2번마 파르키우스도 일단 상태는 여전히 짱짱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마필도 힘이 있는데 부담량이 57이에요. 57까지 올라갔고 3번마 신의 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잡고서 전개하는 마필이죠. 이동화 기수가 탈 때는 계속적으로 뭐 끌려다니고 이랬던 마필이었는데 지금 이용호 기수가 타면서 계속적으로 힘한 배를 잘하면서 지금 버티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2번마 피르키우스도 선두권에 붙어야 되고 조금 레이스가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8번마 달빛 조각사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갈 건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8번마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51의 부담량에서 따라가는 전견에서 마지막에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들이 3번하고 안쪽에 2번하고 이런 마필들 뿐이 없어요. 외곽에 따지면 뭐 9번 뭐 이런 마필들 11번 샤오노미도 이제 안쪽 게이트야지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에 8번마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대치와 1200m의 혈통적인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 빠른 마필들 존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힘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 10번마 샤이노미, 2번마 파르키우스, 3번마 신혜제 이런 마필들을 약간 이제 모리를 약간씩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반면 8번마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차정권에서
차분하게 있다가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조교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교가 스포 조교 없고 컨디션 점검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면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기본기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저는 8번마 달빛 조각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블루피오라 말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말의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요. 지난번에는 병합조교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끌고 다니려는 힘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끌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지난번에 모습은. 근데 이번에는 끌고 다니는 게 없어졌어요. 막 약간 얘 왜 그러지? 지난번에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넣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4번마 매직 포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지막 70m를 남겨놓고 우습보러 다리 바꿈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말입니다. 12월 29일 날 마지막 70남 남겨놓고 이렇게 무너졌던 마필. 근데 이번에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3번마 블루피오라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외곽에 7번마 정상제우스도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걸려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 편성이거든요. 3번하고 4번하고 이 두 마필이 지금 1800m 기록이 없는데 이걸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요게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7번마 정상제우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동화 기수가 외곽에서 두 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한타를 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5번만 정상제우스 봐야 되고요. 8번 제티아라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3번과 4번을 보내놓고 그 옆에 붙으면 돼요. 근데 이 마필도 약간의 머리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10번마 창조의 아침도 지난번에 약간 농땡기를 잡으면서 4번마 매직 포션하고 예전에 12월 29일날 같이 뛰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1과 4분의 1마 10분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 마이언 기수가 지난번에 타보고 중속에서 따라가는 중에서 마지막에 때려봤어요. 그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10번마 창조의 아침까지는 이 레이스에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 7번은 정상제우스, 8번 젠티아라, 10번은 창조의 아침, 이 세 마리 갖고 경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경주와 추천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파워군주는 부담장이 많이 올라갔죠. 지난번에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29주의 공백에서 극복하면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1번마 신의 이름도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입니다. 지난번 57의 부담량을 쉽게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1800m 53 대폭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5번마 위너형과 그 다음에 9번마 럭키파티. 9번마 럭키파티도 진짜 전개를 잘 풀어갔던 마필이고 5번마 위너형도 지난번에 추입이 좀 통하는 모습 속에서 추입을 하고 왔는데 이번 주에 추입 자체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업타운 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업타운 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일간 스포츠배 GC 트로피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11월 16일 경주 때는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우승했던 크라운 암성하고 뛰었던 경기 편성이에요. 그 레이스에서 5마신 정도 졌습니다. 5마신 정도. 그 5마신 정도 딱 졌다면은 거의 크라운 암성하고 그 휴척권의 마필들하고 거의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2차권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2등급의 업타운 이즈가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주춤되고 있지만은 GC 트로피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1분 48초 1700m를 뛰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만 안쪽에 신의 이름 같은 거를 보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요 정도 따라 붙으면서 강하게 선두권에 붙으면
충분히 가능한 밥걸음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6번마 업타운 위즈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최근 제주 경마도 따박따박 여러분들한테 적중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또 제주 경마가 요즘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부족하더라도 제주 쪽에서 또 선전을 하겠고요. 최근 3주 동안 계속적으로 토요 경마에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 꼭 이겨서 일요 경마까지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박송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 저희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